네, 안녕하세요. 토털리 개발자입니다. 자, 저번 강좌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주문 완료, 결제를 완료하고 나서 이제 랜딩되는 주문 완료 페이지를 디자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세 번의 강좌를 통해서 굉장히 길게 결제 시작 부분을 완료를 하였는데요. 이제 주문 완료는 이 한 강으로 모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자, 바로 한번 진행을 해 볼 텐데요. 자, 이렇게 아이템 올더 리설트 페이지 다트가 이미 저번 시간에 생성을 해 놓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문 완료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여기서 먼저 파라미터들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자, 여기 밑에 변수들을 쭉 선언을 해 주겠습니다. 이제 그 결제 시작 부분에서 결제 수단, 그다음에 그 결제 금액 이런 것들을 다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선언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trong receiver. 자, 스펠링이 오류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ceiver phone. 그다음에 이제 우편 번호, 배송지도 저희가 정보를 추가할 거기 때문에 배송지, 우편 번호, 그다음에 상세 주소 이런 것들 다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컨스트를 뺐는데요. 이 컨스트가 있으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날 겁니다. 그래서 required를 붙여주셔서 무조건 이 파라미터들을 패스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required this payment amount. 자, 이 필요한 것들 다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receiver phone, this chip, required this address. 자, 마지막으로 required address 2까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은 이제 아이템 order result 페이지에서 받을 준비는 다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작성을 바로 해 보도록 할 건데, 먼저 이 checkout 페이지에서 기존에 쓰던 것들을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total price까지, total price는 필요 없고, 이 리스트까지 다 갖고 오셔서, 예, 이 부분 밑에다가 이렇게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해 주시고요. 자, 프로덕트, 자, 커맨드 점 누르셔서 이렇게 임포트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그 더 이상 갖고 올게 확인해 보겠는데요. 자, 네, 자, 갖고 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이니스테이트 밑에다가 주문 번호를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는 메소드를 미리 생성을 해줍니다. generate order number라는 메소드를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datetime을 이용할 거예요. datetime 이걸 자바스크립트나 뭐 이런 거 많이 쓰신 분들은 바로 이해를 하실 텐데, 이 datetime을 통해서 시간, 현재 날짜 시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now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order number는 이 datetime에서 추출을 해올 건데, 자, 이렇게 그 더블 코테이션 따옴표 넣어주시고, 이제 달러 사인, 그다음에 datetime에 접근을 하셔가지고 year, 이제 연, 월, 일, 그 연, 월, 일 형식으로 받을 건데요. 예를 들면은 2023년 11월 11일 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뭐 23시 11분 23초 뭐 이런 개념이 될 텐데, 여기서 2열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date time month, 그다음에 또 달러 사인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date time, 그다음 day, 네. 그다음에 다시 넣어 주시고 date time, 여기서는 date time hour, 그다음에 date time minute. 자, 그다음에 date time, 여기다 데이트 타임 한 다음에 세컨드를 붙여주면 되는데, 저는 세컨드보다는 밀리 세컨드가 좀 세 자리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밀리 세컨드를 조금 더 안전하게 채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return order number 이렇게 리턴해 주시면은 메소드를 펑션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주문 번호 관련해서 이 규격이나 이런 형식은 반드시 이 방법을 따를 필요는 없고요. 모든 쇼핑몰이 다 같지 않습니다. 그냥 난수를 지정해서 넘기는 방법도 있고, 지금 제가 하는 방법처럼 연, 월, 일, 시간, 인덱스 넘버 이런 식으로 포함시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방법으로 채택은 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항상 회사와 현재 그 어플 진행 상황에 따라서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젯 빌드는 내비 두시고요. 일단 이 위젯 빌드 밑에다가 위젯 디파짓 인포 뷰로 먼저 그 이 무통장 입금에 필요한 즉 정보들을 표현해 주기 위한 위젯을 만들어 줄 겁니다. 안에 컨테이너 만들어 주시고, 자, 얼라이먼트가 아니고, 자, 패딩부터 넣어 주시면 됩니다. const s o. 그다음에 child를 통해서 row를 통해서 저희가 표 형식처럼 좌측에 뭐 입금 계좌 안내, 뭐 오른쪽에는 이제 그 해당하는 내용들을 넣어 줄 건데요. 그 children 형태를 통해서 expanded. 자, expanded 넣어 주시고 flex for. 자, 이 flex는 제가 예전에 expanded 강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flex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을 얼마나 차지할 것인지, 가로축 얼마나 차지할 것인지, 물론 세로축도 됩니다, 당연히. 근데 여기는 로우기 때문에 가로 비율을 한, 예를 들면 이제 플렉스 합계가 10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4는 40%가 됩니다. 자, 그래서 child 텍스트 입금 규제 안내. 반드시 합계가 10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플렉스 1, 플렉스 1 이렇게 더하면 2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2가 100으로 되고 1이 50%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은 UI 계산하기가, UI 디자인하실 때 굉장히 수월하게 디자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expanded 밑에다가 하나 또 expanded 넣어주시고, 플렉스 여기는 6을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child 뭐 텍스트, 여기서는 실제 그 무통장 입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은행명 보통 적어주지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무통장 입금을 표시하기 위한 위젯은 완성이 됩니다. 자, 컨스트를 붙여달라고 자꾸 뜨기 때문에 컨스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다가는 이제 입금 금액, 결제 금액 등을 표현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페이먼트 어마운트 로우를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return, 그 다음에 이거를 일단 그대로 복사합니다. 자,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서 내용만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컨스트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위젯 페이먼트 메소드가 무통장 입금인 경우부터 계산을 해야 됩니다. 무통장 입금인 경우에 이게 지금 입금 금액, 왜냐하면 결제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입금 금액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제 금액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여기 밑에다가, 자, 일단 쿼테이션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number format 입력해 주시고, 만약에 없으면은 임포트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number format 해가지고 위젯 payment amount 여기다가 1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금액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컨스텐츠를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 결제 금액 표시가 됐죠. 이번에는 주문 번호. 자, 주문 번호 이거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order number row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expanded 이 텍스트 부분에 텍스트 주문 번호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const 붙여주시고, 이 밑에 extended에는 바로 함수를 넣을 것입니다. generate order number를 바로 넣으시면은 이게 이제 아까 선언한 이 generate order number 함수를 그대로 호출해 가지고 현재 그 주문한 시점을 표시해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젯 이 밑에다가는 이번엔 배송지 주소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pping address row. 그 다음에 이 return 다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이 return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일단은 먼저 이 텍스트 여기다가 컬럼으로 감싸 주겠습니다. 컬럼으로 이렇게 감싸 주시고, 여기다가 배송지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좌측 정렬을 위해서 크로스 액시스 얼라인먼트를 넣어 주겠습니다. 크로스 액시스 얼라인먼트 스타트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바깥에는 여기는 컬럼을 먼저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children 여기도 크로스 액시스 얼라인먼트를 동일하게 넣어 줍니다. 자, 여기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텍스트, 그 다음에 키가 아니죠. 자, 여기서 위젯
수취인 이름, 그 다음에 괄호 넣어주시고 휴대폰 전화번호, 위젯, 리시버 폰. 그 다음에 볼드 처리를 위해서 스타일, 텍스트 스타일,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 볼드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컨스트를 붙이라고 권고하기 때문에 컨스트를 붙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취인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됐고요. 그 다음으로 위젠 어드레스 기본 주소, 그 다음에 상세 주소를 연달아 입력을 해줍니다. 변수로.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텍스트로 이번에는 우편 번호 괄호 한번 넣어주시고 달러 코테이션 달러 넣어주시고 중괄호, 그 다음에 위젯 집, 네, 집까지 넣어주시면은 상세 주소까지 마무리가 저기 우편 번호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좀 리로우 부분에 좀 생략을 한 게 있는데요. 메인 엑시스 사이즈를 먼저 최대치로 늘려주면 좋습니다. 이제 가로축을 최대로 늘려주시고 메인 엑시스 얼라인먼트, 그러니까 가로축의 정렬을 그 센터 중앙 정렬을 해줍니다. 이거는 모두 복사해서 이 위에도 넣어주시고 여기도 반복되기 때문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 위젯 구성하는 부분들은 완료가 되었고요. 이번에는 바디 부분, 이 스캐폴드 바디가 비어 있고 바디 부분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테이너에 얼라인먼트를 탑 센터, 그러니까 상단 중앙 정렬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차일드,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 자, 스크롤 뷰 넣어주시고 차일드, 그 다음에 컬럼, 그 다음에 칠드런, 그 다음에 이 칠드런 밑에다가 여기에서 컨테이너 넣어주시고요. 이제 주문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를 넣을 건데 말진 only 탑 20 정도 넣어서 위에 공간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패딩, 컨스트, 엣지 인셋스 올 8 정도, 8 정도 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로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넣어주시고, 좀 글씨가 작을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 스케일 팩터라는 속성을 넣어서 이렇게 완료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는 이 무통장 입금인 경우에는 계좌 정보를 계좌 입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통장 입금 이게 if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위젯 또 넣어주시고 패딩 컨스트 sets all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child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const text 아래 계좌 정보로 입금해 주시면 결제 완료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문구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문 정보 관련되는 아까 위젯들 만들어 놨었죠. 자, 여기 부분만 이제 완료하면 이제 이 올더 페이지 리설트 페이지는 완료가 됩니다. 먼저 여기서 컨테이너 페이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킬 거예요. 하얀색. 여기 배경은 이 스캐폴드 부분은 이제 약간 회색 처리 비슷하게 할 거고요. 이 주문 정보 관련된 것만 약간 카드처럼 하얗게 보이게 처리를 할 것입니다. 자, 패딩, 컨스트 엣지 인셋스 only 넣어주시고 탑 10 정도. 자, child 컬럼. 자, 그 다음에 children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 밑에다가 이제 이 children 이쪽에다가 그 무통장 입금인 경우 페이먼트 메소드에 무통장 입금인 경우에 바로 디파짓 인포로 아까 만든 거 있죠? 자, 만든 거 넣어주시고, 자, 이 무통장 입금 쪽 복사하셔서, 자, 무통장 입금이다 하면은 이 분리하는 디바이더 선도 같이 이게 한 묶음이기 때문에, 자, const info로 const 디바이더를 넣으면 약간 분리선 같은 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 번호를 표시해 줄 수 있는 그 로우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더 구분선 넣어주시고, 페이먼트 이제 금액이 얼마나 나왔는지 또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로우 넣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shipping address 로우를 넣어서 이 주문 이제 배송지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 홈 버튼, 이제 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뒤로 갈 수 있는 버튼을 또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버튼 내비게이션 바 넣어주시고, 패딩, 그 다음에 패딩은 한 2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셋스 올,
20 정도. 그 다음에 child 필드 버튼 넣어주시고요. 필드 버튼 unpressed. 자, 여기서가 좀 중요한데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보통 내비게이션 여태까지 팝을 이렇게 많이 활용하거나 뭐 푸시를 썼을 텐데 여기서는 팝 until을 씁니다. 팝 until. 자, 팝 until을 어떻게 할 것이냐? root is first. 저희가 처음 어플을 시작하게 되면은 제품 리스트 페이지로 랜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랜딩 처음에 랜딩되는 is first 페이지로 랜딩하기 위해서 팝 until 야, 첫 번째 페이지까지 팝해라, 제거하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홈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효과를 연출해 줍니다. 그래서 텍스트 여기서는 홈으로.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은 버튼까지 모두 되는 거고요. 자, 이 결제 시작 페이지에서 넘어갈 때 여기 파라미터를 넘겨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일단 컨스트를 먼저 제거하시고요. 컨스트가 있으면 변수 패스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페이먼트 메소드부터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selected 페이먼트 메소드, 그 다음에 페이먼트 어마운트, 여기서는 토탈 프라이스 넘겨주면 되죠. 토탈 프라이스. 그 다음에 receiver name. receiver name은 저희 컨트롤러 만든 거 receiver name 컨트롤러 텍스트. 그 다음에 receiver phone receiver phone 컨트롤러 텍스트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집 우편 번호죠. receiver 집 컨트롤러의 텍스트 또 받아오시고, 그 다음에 address 1 receiver address 1 컨트롤러 텍스트, address 2 마지막이죠. address 2에서는 receiver address 2 컨트롤러 텍스트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빌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N5나 이제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이 됐고요. 바로 한번 결제 시작 페이지. 자, 처음에 이렇게 랜딩이 이 제품 리스트로 되었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장바구니 담기, 결제하기. 자, 여기서는 아무거나 테스트 이렇게 넘어갑니다. 1, 2, 3, 4. 받는 사람만 좀 테스트를 위해서 테스트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뭐 010, 1, 2, 3, 4, 5, 6, 7, 8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우편 번호 찾기 누르셔서 자, 아무거나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게 조금 이제 인터넷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API 상황에 따라서 좀 늦을 수는 있습니다. 자, 아무거나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순환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좀 내려줍니다. 그다음에 상세 주소는 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비밀번호 1234 1234 결제 수단은 무통장 입금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입금 자명 123. 그 다음에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주문 완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지금 여기 하나 추가를 안 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바로 이 스캐폴드에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 옵션을 줄 수가 있는데 colors white with opacity. 자,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조금 배경을 조금 흐릿하게 처리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 자, 세이브를 해 주시고요. 체크아웃 페이지에 있었네요. 네. 자, 이거 다시 되돌려 두시고, 그다음에 all the result 페이지로 다시 가신 다음에 여기 이제 스캐폴드 부분에 이렇게 저장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약간 회색 처리가 된 거를 알 수가 있고, 자, 여기 주문 정보 관련 여기에 컬러를 넣어 주시고 colors white를 넣어 줍니다. 자, 주문 정보 관련에다가 그 다음에 커맨드 S 누르시면은 이 부분만 하얀색이고 바깥에 회색 처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UI는 대단히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모두 깔끔하게 하얀색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뭐 다른 쇼핑몰처럼 이렇게 회색, 하얀색 이렇게 처리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만약에 카드 결제다. 카드 결제면은 이렇게 아무거나 입력하시고 123, 123, 123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카드 결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이고, 마지막으로 홈으로 누르면은 이렇게 처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환불이라든지 주문 조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UI를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